또 여론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든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야당이 빵 문제만 뭐 그렇게 파냐 뭐 그런 식의 기사를 썼던데 이런 것도 이제 교묘하게 여론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물타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아무리 물론 이제 KBS 같은 특수법인은 아니에요. MBC가 주식회사는 맞지. 근데 주식회사라도 대표가 그 관련해서 법인카드를 이렇게 함부로 남용했으면 배임 아니에요? 맞습니다. 배임 그러니까 이게 행령이죠. 빵 문제가 아니라 법카 유용 문제입니다. 그렇죠. 희화시키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예. 장관급 공직자가 되겠다는 분이잖아요.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검증을 거부하잖아요. 검증을 거부하니까 빵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빵을 누가 뭐 빵을 달라 그랬어요? 뭐 야당 의원들이 빵을 사달라 그랬습니까?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예. 혹시 빵집을 통해서 다른 뭘 한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로 간단한 걸로 뭐를 사가지고 나중에 그 퇴임 날인가 그랬다며요, 그날이. 이게 그 사표 내는 날인가? 사표 내는 날인가.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그때 복화를 몽창 쓴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빵을 선결제에서 쟁여놨든지. 아니 그러면 그런 걸 물어보면 네. 예를 들면은 아니 제가 그때 제가 뭐 여기 올 줄 모르고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러든지 형사적인 책임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무슨 증빙을 내든지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거부하고 본인이 무슨 포인트 내역을 제출해서 소명하겠다 그랬어요. 예. 야당이 포인트라도 봅시다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소명하겠다고 본인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주장해놓고 그러면 그 포인트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는 그 포인트를 준다던 사람이 못 준다네요. 이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빵 문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빵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MBC가 없더라도 뭐 그 없는 건 아니죠. 장악이 되더라도 장악이 되면은 여러모로 이제 언론 환경이 어려워질 거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이런 거를 언론이 이렇게 써도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우스워서 이런 바보 같은 얘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씩 계속 밝혀지거든요. 그렇죠. 다른 언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중파에서 하는 것처럼 파급력은 없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이 밝혀진 팩트들을 가지고 야당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이거 다 책임지게 돼 있고 오히려 이걸 틀어막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정치적 역량을 다 갖다가 지금 투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서 그거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 정권 말되거나 끝나면 그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물론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그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매우 명확한 게 뭐냐면 예. 방송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진숙 같은 인물이 220만 원밖에 안 되는 한도인데 420만 원을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월평균 420만 원 MBC가 썼어. 되는 거니까 예. 방송이 장악돼서 한쪽이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에 특혜를 본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해외여행 무단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여기에 옹호해주는 중앙일보 같은 아니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인 그 초밥 하나 가지고 얼마나 난리지를 쳤습니까? 6명이 10만 원 조금 넘는 점심 식사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기소가 됐죠. 제가 그때 검찰이 구형을 300만 원, 예. 벌금 300만 원 달라고 했지요. 300만 원. 그럼요. 예. 제가 방송할 때 초합으로 한 달 동안 초합 얘기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매우 예를 들면 비굴한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빵 얘기 좀 매트렸다고 중앙일보가 예. 야, 이 중대한 장관급을 갖다가 청문하는데 빵으로 소일할 거냐라는 식의 예를 들면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이 이렇게 되니까 소위 방송을 장악하려고 권력 집단들이 하는 거예요. 방송을 장악해도 끝까지 진실 보도를 하면 장악하지 않겠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전 그러면서 참 조중동 그러니까 좀 JTBC는 그래도 그나마 좀 뭔가 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고가 안 들어오죠. JTBC는. 그렇죠? 아니, 이진수 후보를 왜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예. 물론 이게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입니다만 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사상 검증을 하고 또 이렇게 그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검증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은 이제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임명되겠죠. 근데 네. 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보시면 그렇지.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것이고 아마 예상을 해보면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업무 처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또 탄핵 소추 가 그렇겠죠. 되고 그러면 네. 본인이 탄핵을 소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사임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 방통위원장인데도 분명히 본인이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버티는 데는 맡은 임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악역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면은 이 며칠짜리 이 방통위원장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네. 이렇게 오욕을 불구하고 나중에 지방선거 나오겠죠. 아, 그때 돼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좀 하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아마 악역이 MBC 사장 바꾸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MBC 사장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영방송 사장들이 바뀌는 거는 근데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진숙 후보자 같은 네. 경우에는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어떤 공직이든 맡으면 안 되는 이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법화를 유용을 하고 법화만 아이고. 유용을 했습니까? 사실은 일반 개인 사업자도 이렇게 쓰지는 않아.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사안의 포인트가 상당히 맞춰져서 그렇지 다른 말도 안 되는 건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MB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될 수가 없는데 다른 정권이거나 또는 다른 국면 같았으면 감히 이분이 장관급 공직자를 맡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욕먹을 거 알면서도 왜 나왔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맡은 임무가 있는 거죠. 청문회 자리에서 TV조선 출신인 박정훈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진숙 의원한테, 이진숙 후보자한테.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어차피 탄핵할 건데 민주당은 왜 검증을 법인카드 검증 왜 하느냐. 어차피 탄핵할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 얘기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어차피 탄핵당할 거니까 아무나 방통위원장 시키는구나.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예. 탄핵 일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도 박문진 이사 교체는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진숙 후보자가 핵심 포인트네. 네, 일정을 고려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엉망진창인 후보자를 데려와 놓고 검증을 막 거부하는 사람한테 어차피 탄핵당할 거니까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박문진 이사만 교체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상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니까 사퇴해버렸잖아요. 방통위 그렇죠. 영명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원래 여당의 논리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 이게 논리였잖아요. 왜냐하면 위원장만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법에.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논리가 있으면 법적으로 뭐가 맞는지는 법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다면 다퉈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투지 않아. 다투지 않고 사퇴해버렸잖아요. 왜? 빨리 하고 싶으니까. 빠르게 가. 근데 후임으로는 누가 오느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금 바로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인 부위원장.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예. 자리로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으로. 그래서 이진숙 임명 강행하고 김태규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이니까 얼른 임명하고 2인 체제 복구해가지고 거기서 얼른 결정한 다음에 탄핵한다고 그러면 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통위원장 오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김태규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김태규 부위원장 어떤 분이죠? 판사 출신인데 첫 번째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막 밀어붙이다가 그렇지. 내부에서도 저 사람은 공수처 무용론자인데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라고 했는데 공수처장은 아니지 않아? 이래가지고 안 됐던 인물이고 권익위 부위원장 하면서 권익위를 어떻게 만들었죠? 건의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건의이익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의위원회. 이런 분이 방통위 가서 이분도 방송이나 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가서 뭐 할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언론이 오늘도 뭐라고 다 쓰냐면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결국은 MBC 지키기다 뭐 이렇게 다 쓰는데 MBC 하나 지키자고 이게 뭐냐 이렇게 쓰는데 거꾸로죠.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그렇죠.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누구냐.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공영방송인 MBC를 민영화로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기획을 했던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안 치면 그 뜻은 명확한 거죠. MBC를 어떤 애들든지 말아먹겠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일만 하겠죠. 그럼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해요, 갖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어떤 생각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거는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제인가 아니면 자발적인가라고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물어보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위안부 문제를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0.0001%나 있을까? 일본인이죠.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박문진 이사 관련해가지고 이걸 쭉 본인들 생각대로 진행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진짜 걱정돼요. 논쟁적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은 있어. 논쟁적 네. 사안이라고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계속 그걸 가지고 추궁했더니 논쟁적이란 말은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서 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거 뉴라이트와 그거 유튜브의 전형적 주장인데 그거를 망설이는 것 자체가 뉴라이트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 1면에 있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탑 기사가 뭐냐.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분명히 과거에 강제 동원을 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전시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유네스코 등재 반대다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정부 방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등재를 추진하면서 된 걸 보니까 뭔가 전신을 해놨는데 네. 강제 동원이라는 말은 없다. 강제동원을 빼버렸다며요. 그리고 일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강제 동원이라는 말을 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랑 코드가 맞는 분인데 똑같다.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말 뉴라이트가 아닌데 그렇게 주장했다면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나 보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외교부가 이거 용인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대신 이제 해석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외교부가 주로 하는 게 일본 니네들이 알아서 해. 예. 라고 얘기했을 거고 일본에서 그걸 흘렸을 거예요.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서신, 어떤 공문이 오갔길래 일본에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느냐. 국정조사 해야죠. 지금 정부에선 아니라고 또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를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으니까 일본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러면 항상 근데 지난번에 오염수 때도 일본의 신문들 그때는 뭐 아사히까지 나서서 우리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었고 우리는 계속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일은 진행이 되고 가서 이제 또 사도강산이 이미 등재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문화유산이 등재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가서 보면 강제 표현이라는 우리 노동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했던 전시관이나 뭐 이런 거는 있다며요 실제로. 조선 출신 노동자 예. 마치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징용된 것처럼 징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없이 이미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가서 또 그걸 바꾸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게 또 외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만약에 이제 외교 서로 간에 양국 간에 합의가 됐으면 그거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여기 있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까지 폐기야 무슨 소용이냐고. 정부 방침은 강제라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동의를 해주겠다는 네. 거였잖아요. 이 정권은 그게 다른가 봐요. 이진숙 후보자도 정부 네. 방침은 오염수지 않습니까? 예. 처리수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리수라고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네. 그게 코드가 맞는 건가 봐요. 이 정권에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3표 이상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김연아 평론가.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게 3자 추천이건 뭐라고 우리가 부르든 간에 대한변협을 하건 대법원장을 하건 민주당에서 뭔가 수정안을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재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네. 전략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탈표가 나온 최소한 3표에서 4표까지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무효표까지 합하면 무효표에 사실은 이 안 입을 자만 써야 되는데 그 밑에 입구자를 같이 써가지고 어쨌다 하는데 그 한자를 다르게 써가지고 이제 무효라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쓰면은 무효표가 된다라고 계속 교육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을 찍어도 무효고 이거 안 써도 무효고 네. 정 자신 없으면 한글로 부라고 쓰세요. 이거 하는데 굳이 안 되는 예를 갖다가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소극적인 이탈표 아니냐 생각이 돼서 4표 정도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시점을 같이 잡아야 되는 게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밥 먹은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 먹었다는 거는 어쨌든 앞으로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앞으로의 불꽃 튀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 코드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밥 먹고 다음날 괜히 이탈표 만들어가지고 그거 부수로 만들지 말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그런데도 굳이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당론 사안이었거든요. 당론으로 건 거 아닙니까? 당론으로 걸었으면 만약에 당론으로 걸었는데 이탈표다.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라고 그러면 찾아내가지고 이건 징계를 해야죠. 징계 사안인데 그럼에도 지금 이탈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이제 사실은 이탈표가 나오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도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은 야 어떻게 당론을 위배하고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이건 다 찾아낼 거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실수를 했나 봐요.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의 요구의 건에 대한 재의결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표결을 할 때 제의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난 찬성해 이런 의미로 찬성을 했다고 지금 소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난 바보야 뭐 이런 이야기네. 이런 거를 근데 그냥 넘어가 주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넘어가 줬어요? 넘어갔잖아요 네.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네. 당 지도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뭐 그립을 잡고 지금 넘어간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다음 국면에서는 대통령과의 즐거운 분위기도 아마도 마무리된 후일 거고요. 지금 뭐 그다지 즐겁지 않지만 어쨌든 밥 그렇죠. 먹으면서 행복한 분위기 좀 만들지 않았습니까? 쇼는 했죠. 네. 요것은 이미 끝났고 뭔가 갈등 사안이 막 불거질 만한 시점일 텐데 다음 국면은 그런 국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탈표가 나왔는데 그다지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데라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다가 민주당이 명분을 잘 주면 한동훈 당신이 뭐 예를 들면 제3자 추천이라든가 또는 꼭 추천권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우리가 예를 들면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내용을 바꾸면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준 거 아니야? 이게 특검 사안이라는 것 자체는 당신도 인정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흔들면 아무래도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 아까 이탈표가 최소 4표라고 말씀드렸는데 4표 플러스 알파만 나오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는 좀 더 가능성 높게 고려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이게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된 것처럼 이거 실수다. 뭐 무효표고 실수다라고 하고 이탈은 없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 뭐 드러냈던 분 빼고는 이탈표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만약에 시나리오를 아니면 가상을 한번 친한 의원들이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무효표나 찬성표를 가지고서 세를 과시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뭐 친윤 의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사실은 지금 한동훈 특검법이 또 있거든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법사 소위로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법을 가지고서 공청회든 뭐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법안 소위에 실제 심사를 넘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보도된 상태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친한 의원들 측에서 뭐 무효표든 찬성표든 해서 이제 최혜병 특검법을 가지고서 뭔가 세를 과시한다면 친윤 의원들 측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그러면 통과시켜 버리겠다. 특검 한번 받아봐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실수가 아니라 누수라고 봐요. 누수가 시작됐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과 윤석열은 쌍방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는 뭐냐면 소위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들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럼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뭐 지금의 한동훈 일부는 이게 실수다, 뭐 추경호도 실수다고 얘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실수면 국회의원 그만둬야죠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제가 볼 때 뭐 양심에 꺼려서건 아니면 이것의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건 아니면 뭐 소위 친한 의원들 일부가 이렇게 작전을 했건 어떤 형태도 상관없이 소위 지금 4명이면 플러스 4만 되면 이 사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검을 싹 빼서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나는 날카로운 검이 있다라는 거를 살짝 장검을 살짝 보여주고 다시 이렇게 닫은 거잖아요. 조금 뺀 다음에 먼지가 좀 묻었나? 깨끗하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닫은 거야. 근데 칼을
빼서 특검이 통과가 돼버리면 최상면 특검이 통과가 돼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특검으로 여당 내에서 반격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멸이거든. 그러니까 그럼요. 이때 칼은 안 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이나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한동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요렇게만 검집 안에 있는 칼이 제일 무섭잖아요. 심영래 스타일이죠. 제가 그래서 네. 칼을 넣을까 말까 넣을까. 작전이 아니라 누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작전이 아니라 누수다. 누수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때는 엄청 요구도 먹을 거예요. 작살을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상황. 수도권에 국회의원들 몇 명 없잖아.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게 중대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예. 한동훈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수도권에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자기 발목에 걸려있는 한동훈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형태든 국민의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하고 설명 가능할 만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공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때 그냥 공멸하는 거예요. 이걸 내두고 그냥 간다? 끝까지? 뭐 제가 볼 때 이걸 복구할 만한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선거에서 깨지든 아니면 탄핵으로 가서 여론에 밀리든 상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언젠가 칼을 빼야 돼요. 한동훈이 칼을 안 빼고 자기가 미래를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거예요. 좀 그렇다면 이 지금 현상의 누수와 관련해서 일정 시점이 되면 한동훈은 칼을 뺄 수밖에 없을 거다. 칼을 뺄 수밖에 그 시점이 없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칼을 안 빼면 저는 윤과 한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앞으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그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서로가 찌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언젠가는 칼을 빼서 날 칠 거야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네. 그럴 경우에는 서로가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상호 확증 파괴의 딜레마지 않습니까? 서로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렇죠. 핵무기를 쏘면은 공멸할 걸 알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호 확증 파괴를 우려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인 것처럼 자꾸 핵무기 버튼을 들고 와가지고 눌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누르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누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누르기 1초 전에 내가 눌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칼을 조금씩 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시점에는 한동훈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칼을 뺄 거야라고 믿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에서 오히려 먼저 반격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안이든 간에 꼭 그게 한동훈 특검법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안으로 반격하면은 네. 그 반격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 드디어 날 죽이는구나 생각하고 뭘 또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균열 때문에 시사면 특검법이 처리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게 지금 이 서로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데미지 컨트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작전이 뭔가 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요게 되느냐 마느냐가 8표에 달렸다라고 하는 요 아주 종이장 같은 요런 부분에서는 매우 요거를 작전을 통해서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한번 엇나가면 이거는 끝이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충돌하고 공멸에 준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점의 문제지 시점의 벌어질 문제다?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명품백을 보면 말이죠. 필사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돌려주라고 지시했었다. 그런데 행정관이 까먹었다. 검찰은 그러니까 사용감 여부를 조사하겠다. 사용감 안 썼으면 뇌물 안 받은 거야? 나 이런 거는 또 처음 봤어요. 사용감 여부를 조사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검찰이 사용감 여부는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걸 보통 사후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받는 순간 기수죠. 범죄는 된 거죠. 계속 근데 변명 같은 이야기 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사용감 여부를 조사하겠다. 가방 수수 사실을 대통령은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그때야 알았다. 인지를 굉장히 늦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쭉쭉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무죄다. 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쭉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냥 늘어놓는데 김건희 씨는
조사나 제대로 된 수사를 안 받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잖아. 그런데 또 MBC는 이진숙에 의해서 장악될 것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버티다 보면 방통위원장 내일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MBC 사장을 뭐 가을이나 겨울 되기 전에 확실히 바꾸고 그러면 올해만 넘기면 지금 MBC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는데 MBC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용산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뭐 제가 봐도 지금까지 그런 판단을 해왔던 것 같고 그렇지. 그럭저럭 넘어갔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거 패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선 패배했을 때 납작 엎드려서 플랜 B까지 가동하려고 했었는데 아닌데 상황이 계속 지지층이 안 빠진다 생각하니까 자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는데 내가 설명을 못했어라고 하면서 퉁치고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지. 저쪽을 이간계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MBC까지 장악하면 언론을 장악하면 소위 나에 대해서 못된 얘기를 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이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 눌러 앉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계산 자체가 이제는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특검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세 개잖아요. 최상병, 김건희, 한동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이 버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용산이나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야당이나 국민 여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막 예를 들면 김건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에야 막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옵니다만 하나하나 사실관계들이 다 계속 밝혀져 나갔을 때 국민 여론 자체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냥 쾅 쳐버려서 내려간다 만약에 뭐 19% 18% 내려간다 뭐 시도 내려갔으니까 저 그런 거 상황이 됐을 때도 견뎌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드러 막으면 막힐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하나 사안들이 불거지고 나타나게 되면 막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앵커님 좀 생각을 하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제가 볼 때는 뭔가 빨리 결말이 나지 그쪽도 노련하고 노쇠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게 되면 국민들만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거의 뭐 제가 볼 때 올 가을 겨울 지나면 어떤 형태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넘길 수 없는 상황까지 올 거라고 봐요. 엎어진 물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행위를 뭐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 그럼 거기에 관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그게 불법이 있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다면? 그렇죠.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